보시면은 지금 이게 5-1 혼합계산 응용 문제예요. 이게 네모, 어떤 수 빼기 2 곱하기 11 빼기 5 하다음에 이제 괄호 있고 나누기 25는 13 이렇게 됐을 때 아이들이 보면은 이거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몰라 해요. 그래서 이제 혼합계산에서는 이렇게 순서를 쓰게끔 연산 문제집에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1번, 2번, 3번, 그 다음 마지막 4번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 네모를 풀어야 될 때는 마지막에 한 것부터 먼저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25를 넘기면 13 곱하기 25를 하면 이 부분이 곱했을 때 325가 되고, 325가 이 값이면 여기서는 마지막에 계산했던 게 이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325에다가 5를 더해주면은 이 부분이 330이 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330을 11로 나누면은 이게 30이 되고, 그러면 네모는 32가 된다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역으로 꼭 마지막에 했던 것부터 차례차례 넘겨주면은 마지막 네모를 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18번 중학교 1학년 1학기 문제를 비교를 해볼게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4 곱하기 네모 빼기 26 나누기 5분의 3 마이너스 1.9 곱하기 마이너스 10은 10이다. 이렇게 했을 때 이 네모를 구하는 문제인데, 일단 문제가 길죠. 5학년 거랑 비교를 해서. 그러면 아이들은 이 마이너스가 과연 이게 곱하는 건지도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게 곱하는 건지 더하기에 그 마이너스인 건지 그것부터가 이제 헷갈린다는 거는 구조가 안 보인다는 건데, 그럼 저는 이거를 동그라미를 쳐라 라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곱으로 연결된 거는 하나의 단항식이거든요. 그래서 동그라미로 이걸 표시를 해봐. 이게 한 몸이야. 마이너스 4 곱하기 네모, 요게 한 몸. 그 다음에 마이너스 26, 그러니까 빼기 26 나누기 5분의 3 마이너스 1.9 곱하기 마이너스 10, 이 부분이 한 몸이 돼서 이렇게 동그라미로 크게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요렇게 풀고 그 다음에 요렇게 했을 때 여기를 먼저 계산을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0분의 13이 되거든요. 요 괄호를 먼저 풀면 곱하기 마이너스 10을 하면 여기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해지니까 플러스 13이 되고, 26 나누기 13이 되면은 요 부분이 2가 되고, 그러면은 요거는 커다란 네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모라고 두면은 네모 빼기 2를 했을 때 10이니까 여기가 12가 된다. 그러니까 네모는 마이너스 3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가 나오게 된다. 이렇게 풀면 되는데, 처음에 아이들이 여기를 어려워하는 경우는 이거를 봤을 때 이거를 이렇게 한 덩어리, 이렇게 한 덩어리로 눈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부터가 안 되고 이거를 막 마이너스 26을 여기다 또 곱했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절대 아니고, 왜냐면 그러면 곱으로 연결되어 있지가 않으니까 마이너스를 곱했다고 하면 괄호도 있었겠죠. 이거는 더하기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더하기 마이너스 26으로 연결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 접근하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 5-1의 아까 그 혼합계산 응용 프린트가 필요한 분들은 댓글 달아주시면은 제가 열심히 해가지고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다음 문제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자, 어느 중학교에 남학생 수랑 여학생 수가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남학생은 5% 증가했고 여학생은 4% 감소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일단 1학년 1학기 방식으로도 풀어드리고 2학년 1학기 방식으로도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남학생을 1학년 1학기에서는 미지수 X만 놓게 돼 있기 때문에 전부 X로 놔야 돼요. 그래서 작년 남자 때 여자 이렇게 놨을 때 얘를 작년 남자를 X라고 두고 여자의 수는 630명 전체니까 630 빼기 X라고 여자 학생들을 두겠죠. 그 다음에 올해는 어떻게 되냐면은 올해 남자 대 여자는 남자가 5% 증가를 해서 여기서부터 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다 보여드릴게요. 5% 증가했으니까 이렇게 쓸 수 있고, 얘는 630 빼기 X가 작년인데 여기서 4% 감소했으니까 100분의 96 이렇게 했더니 남자 여자 해서 합쳤더니 작년이랑 같았다. 그러면 100분의 105X 더하기 630 빼기 X 곱하기 100분의 96 한 게 작년이랑 같아서 630이 됐다라고 식을 하나를 할 수 있고요.
근데 저는 이 식보다는 더 좋아하는 식이 일단 계산이 너무 복잡해잖아요. 이게 630 곱하기 96도 해야 되고 계산이 복잡한 식을 저는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증가 감소만 따져서 증가했기 때문에 여기가 플러스가 되고 그 다음에 감소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4% 감소했잖아요. 그래서 630 빼기 x 해서 증가 감소 부분이 아까 제로였어요. 변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풀면은 훨씬 계산이 간단하기 때문에 이것만 익숙해지면 사실 이번 식이 훨씬 간단한데 처음에는 개념이 안 잡히는 친구들은 이렇게 써서 여러 번 연습해보고 그 다음에 2번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1 방법으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2-1 방법으로 했을 때는 자, 작년 남자 여자를 낳았을 때 x 대 y로 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번 식으로 접근을 해보면은 100분의 5x 그 다음에 100분의 4y 얘는 감소했으니까 마이너스 그래서 0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또 하나씩은 x 더하기 y가 아까 630이었죠? 이렇게 해서 푸는 방법. 아까 미지수 하나로 뒀을 때는 이 식을 그냥 전개해주면 되는 거고 지금 미지수가 2개로 놓을 때는 이렇게 해서 연립해서 푸는 방법인데 이러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100을 항마다 곱하면 5x 빼기 4y는 100 곱해도 0이니까 0. 그 다음에 x 플러스 y는 630인데 그러면 여기다가 4를 다 곱해줘요. 4 곱하면은 2520이 되죠. 그 다음에 두 식을 더한다. 그래서 9x가 2520. 그래서 x값이 금방 나오게 되죠. 뭐 이렇게 풀고 이렇게 풀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두 가지 식을 한번 볼게요. 보시면은 일단은 근각계수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은 식이 이렇게 2차 방정식 식이 있을 때 두 근의 공식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돼서 두 근의 합은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고 알파 베타가 a분의 c가 되는 게 근각계수의 공식입니다. 그래서 이 두 근이 더했을 때 얘는 없어지잖아요. 그러면은 2a분의 마이너스 2b가 돼서 약분해서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는 거고 두 근을 곱했을 때는 이게 4a 제곱분의 b제곱 마이너스 요 부분이 되니까 약분하고 나면 요게 남기 때문에 이렇게 식이 유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뭐 시험 볼 때 언제 유도하고 이렇게 풀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외우고 있고 익숙해져서 이걸 바로 써먹을 수가 있는데 9번을 문제를 보시면은 자 x제곱 더하기 이렇게 있어요. 마이너스 2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3이 나오고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2차항의 개수가 2고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을 두 근으로 하는 방정식을 써라. x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나랑 x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 앞에 2차항의 개수니까 2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요거를 전개해서 풀어도 되고 x제곱 두 근의 합을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 이렇게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식을 써줄 수가 있습니다. 두 근을 합했을 때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아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3이었으니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전개하면 되는데 알파 베타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1 이렇게 되니까 이 부분에서 대입을 하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고 이 부분이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플러스 1 이렇게 마이너스 그러면 마이너스 4 여기가 마이너스 4가 돼서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1x 마이너스 4는 0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4는 0. 이게 식이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 창의 개수가 2가 된다. 그러면은 뭘 골라야 될까요? 여기다가 다 2를 곱해주면 되겠죠. 비율 그대로 올라가면 되니까 2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8 이걸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근각계수의 그 식을 모르면은 너무 오래 걸리게 돼요. 여기서 유도를 하면서 이걸 풀어야 되니까 일단은 되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정확도도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오답률이 나오기 때문에 객관식은 가장 빠르고 가장 정확한 방법을 선택을 하시는 게 시험 대비할 때는 시간이 없거든요. 시험장 가면 긴장하고. 그래서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은 사실 왜 선행을 나간 친구들이 수학을 잘한다고 그 공식이 맞지는 않지만 그게 왜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이런 방법으로도 풀 수 있고 가장 빠른 방법으로 푸는 요령이 있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이 시험 볼 때 점수가 좀 유리하지 않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은 대치동 그 수학학원에 대해서 한번 비교 분석을 해보겠습니다.